네, 대박 90분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예기치 못했던 돌발 악재 때문에 참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승승장구 대박 포트폴리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만나봐야죠. 아이베스트의 정수재 이사, 한빛투자연구소의 박상희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포트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786-1022-1023 두 대 전화 열려 있습니다. MTN 채팅방 통해서도 종목 신청 받고 있고요. 무료 문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 지금부터 연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또 정수재 이사님께 시장 상황이 이러니 만큼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이 지정학적 문제다 보니까 주변 증시 상황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시아 증시 오늘 어땠습니까? 네, 오늘 상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럽 리스크로 인해서 엎친데 북한 리스크로 인해서 덮친 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아시아의 증시는 양호하게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락은 하였지만은 어떤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하락했던 폭이 좀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으로 좀 이렇게 자금이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뚜렷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작을 보시면은 유럽 국가들의 추가적인 신용 강등 위험성이 제시가 되면서 하락세로 출발하였죠. 그래서 결국은 지난 금요일에 반등세를 다 반납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북한에서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나오면서부터 낙폭을 급격하게 이제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투자자의 매도세, 특히 외국인들의 현물과 선물의 매도세가 증가를 하였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는 안전자산인 이 달러화가 강세가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를 보시면 이제 오전까지 1790선까지 하락을 하였고요. 그 부분이 이제 1750포인트까지 40포인트가 먼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3.44%, 1776포인트로 마감을 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바로 이 나라의 이제 일본을 먼저 보시면은 니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 8,330포인트에서 8,270포인트까지 60포인트를 추가로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8,296포인트로 마이너스 1.26% 정도 이제 하락을 하였고, 종목들 보시면 소니가 한 3% 정도 하락을 하였고요. 해운주가 약세를 하였는데 이제 가와사키 기선이 5.7% 정도 하락하는 그런 이제 종목별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만 가권 지수 같은 경우는 6,633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2.24% 정도 이제 흐름이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김정일 사망 소식이 추가적인 악재 요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 지수와 이제 중국 상해 지수를 보면은 좀 다른 흐름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홍콩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18,07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마이너스 1.18% 정도였고, 좀 상대적인 면은 김정일의 사망 소식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오후장에는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약한 모습이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221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전일 대비 마이너스 0.3% 정도 이제 하락하는 것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한 오후장에서는 이제 오히려 이제 김정일 사망 소식 나오면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양호하게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 흐름이 내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는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위험 회피 현상이 뚜렷하다 보니까 또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중국이 좀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냈지만 또 내일까지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박상희 소장님, 그동안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인 충격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좀 장기화될 조짐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정권 승계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주식시장이 또 다른 변동성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동안의 동향을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있었던 과거 사례들 봤을 때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감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준비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과거에 지금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94년도 동향을 보게 되면은 그날 이제 7월 8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날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주가는 0.34%가 이제 오르면서 끝났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7월 11일 월요일인데 그날 장중에 2.11% 떨어졌다가 0.8% 하라고 낙폭을 갖다 크게 줄이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 보신 대로 1차 연평해전이라든지 2차 연평해전 이때도 전반적으로 장중에는 그 낙폭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낙폭을 갖다 극복하고 뭐 낙폭을 줄이거나 그러니까 1차 연평해전 같은 경우도 3.9% 하락이었다가 2.2% 하락으로 마감됐고요. 그다음에 또 2차 연평해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중한테 2.7% 하락했다가 종가는 0.47% 상승으로 끝났고요. 또한 1차 그 북한 핵실험 때도 장중에 3.58% 급락이 있었다가 2.4%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또한 그 2차 북한 핵실험 때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장중에 6.3%가 폭락했다가 0.2% 하락으로 낙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 외에 천안함 그 침몰 사태 때 0.9% 하락했다가 마이너스 0.34%로 끝났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연평도 그 공격 사태, 이때는 이제 장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반영된 건데요. 그 다음날 시가에 2.33%까지 급락이 나왔다가 종가는 0.34%로 끝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과거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당일날 급락이 나왔다가 마감이 되었고 하루 이틀 좀 변동성을 보이다가 이후에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구도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4.86%가 급락했다가 3.43%로 한 1.4% 정도를 일단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 이제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아서 아무래도 오늘 시장은 좀 낙폭을 줄이는데 많이 줄이는 데는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도 단기 변동성으로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이제 북한의 그 후계 성계 구도가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고 또 최근에 그 중동 지역의 그 민주화 바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고요. 또한 이 북한 그 내부의 사정 자체가 워낙 자체적으로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그 상황은 과거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북한 문제가 항상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은 연속성을 띄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나오는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단기든 중기든 어떤 나온 뉴스에 따라서 한 번씩 변동성을 크게 주는 요인이 될 수가 있지. 네. 그것 자체가 시장의 큰 흐름을 갖다가 하나의 그 방향성으로 끌고 가는 그런 요소는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흔히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북한을 둘러싼 문제가 지금 온통 불확실성 속에 잡혀 있습니다.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현황과 전략 본격적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장 마감으로 수익률 순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역시 장대진 부지점장이 1위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27%대 수익 나타내고 있고요. 2위 최승현 대표는 7%대 수익 기록 중입니다. 3위 자리에 변화가 있네요. 오늘 출연하신 정수재 이사 순위권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별 수익률 순위 이어집니다. 정수재 이사의 종목 2G 65%가 넘는 수익률로 1위 자리 지키고 있고요. 2위 휴비츠와 5위 유진로봇 역시 정수재 이사의 종목들입니다. 두 종목 모두 오늘 처음으로 순위권에 들어왔네요. 김용준 전문가는 여전히 두 종목 올려놓고 있습니다. 실리콘웍스 3위에 올라와 있고요. 일진디스플레이는 4위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알아볼 텐데요. 먼저 최승현 대표의 변동사항입니다. 젠백스가 오늘장에서 손절 처리가 됐고요. 컴투스 역시 오늘장에서 매도 처리가 되면서 50% 비중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어서 내일장 신규 편입 종목입니다. SK CNC를 4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 예정이고요. 총 비중은 100%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용준 전문가 변동사항입니다. 한솔테크닉스 오늘장에서 손절이 됐고요. 30% 비중이 포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허준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정정사항이 하나 있네요. 지능기업은 매수 불발로 편입 취소가 됐고요. 윌비스의 경우 오늘장에서 포트에 편입이 됐습니다. 목표가는 3,000원 예상해 주셨네요. 네, 정재웅 차장의 포트 변동사항입니다.
ST 플라워의 목표가와 손절가를 조정했네요. 목표가는 11,500원으로 손절가는 9,500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동부 로봇 역시 장중 대응 가격에 변화가 있습니다.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800원으로 재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타이거 대표 정정사항인데요. 안철수 연구소가 지난 16일 기준으로 편입 처리가 됐고요. 비중은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 옆에 계신 포트폴리오 체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정수재 이사의 포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세 종목 보유 중이신데 오늘 그래도 오늘 같은 장에서도 좀 무사하셨네요. 특히 이쥐 수익률 참 놀랐습니다. 65%가 넘는 상황인데 이 종목부터 한번 볼까요? 네, 종목을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네. 이쥐가 오늘 사실 시장이 많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네. 수익률을 이제 지켜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을 4만 원 초반대 이제 매수를 하였었고요. 이제 이 부분이었죠. 상승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상한가를 연속해서 보여주었고, 이 부분에서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제 차익 매도를 이제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 정도는 72,000원 정도에 이제 추가 상승했을 때 차익 실현을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네. 10% 정도는 이 종목의 흐름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끌고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10%는 이제 78,500원으로 추가적인 목표를 이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쥐 비중은 조절하되 계속해서 지금 포트에서 넣어 가실 그런 예정이네요. 다음 종목 휴비츠가 또 있는데 이 종목도 수익률 괜찮네요. 네, 휴비츠는 이번에 새로 편입이 된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삼성 SDI하고 이렇게 이제 편입이 제외가 되면서 휴비츠를 이제 새롭게 편입을 했습니다. 먼저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안과 관련된 그런 이제 업체입니다. 안과 및 안경 원점에 가시게 되면은 자동 검안기, 렌즈 가공기 이런 이제 기구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국내뿐 아니라 어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수출을 통해서 이제 매출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매출액이라든지 어떤 영업이익이 이렇게 좀 꾸준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수출 비중이 이제 미국과 어떤 그 선진국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이머징 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나 인도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해외 수출 국가가 이제 100여 개 이를 정도로 이제 계속해서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7,000원대에서부터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전까지 그 10,000원 정도가 계속해서 저항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직전 고점이 12,200원인데 내용을 보시면 10,000원을 돌파하고 나서 12,200원까지 흐름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0,000원 지지를 오늘 이제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직전 고점이었던 12,200원마저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편입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차익 실현을 분할로 해서 할 계획이고요. 13,700원 그리고 네. 14,500원 이렇게 8% 7% 해서 분할을 해서 내일서부터 이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휴비츠는 좀 목표 가격에 조정이 있으시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저희 대받고 싶은 일요일 출연자분께서도 어제 관심 종목으로 주셨거든요. 종목이 참 괜찮은가 봅니다. 유진 로봇도 지금 보유 중이신데 이 종목도 조금 가격 정책에 변화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휴비츠하고 유진 로봇하고 같이 포함이 됐었는데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 역시 오늘 장이 안 좋았지만은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좀 추가적인 흐름이 좋아질 그런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 하면은 이제 마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청소 로봇, 그다음에 이제 지능형 로봇, 그리고 교육 로봇 쪽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정책 어떤 테마와 관련되어서 좀 수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얼마 전에 5세 누리 과정이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전계층의 5세 어린이 이하 어린이에게 월 2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하자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유치원의 어떤 보조 교사로서 이 로봇들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최근 들어서 지식경제부에서도 이제 주관을 해서 로봇 교육 관련된 내용으로 이 로봇을 계속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유진 로봇은 그런 서비스 로봇 회사 중에서 처음으로 50만 불 수출 탑을 수상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 종목 역시 이제 2,500원을 돌파하면서부터 강력하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직전 고점이었다고 볼 수 있는 3,000원 부분이죠. 이 3,000원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제 돌파를 했고, 결국 이제 오늘 추가 매수를 하고 신규 매수를 한 이유는 이 3,000원의 돌파를 확인을 하고, 결국은 이제 이런 내용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전략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목표가를 조금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4,250원으로 이제 상향을 했고요. 상한가이기 때문에 상한가일 경우에는 굳이 뭐 거기서 차익 실현할 필요가 없고 이제 추가적으로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지의 경우를 참고를 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네, 이 종목 유진 로봇 오늘 같은 장에서 상한가로 마감이 됐네요. 그리고 오늘 또 두 종목을 수익을 실현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성 SDI 역시 기본적으로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일요일날 이제 손절 가격 올렸고 또한 시초가에서 20% 정도는 이제 차익 매도를 할 계획이었고요. 그래서 20%는 시초가에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그 손절 가격에서 익절이 되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모빌리언스 역시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이제 익절 가격을 올려드렸었는데 그 가격을 이제 4,670원이었습니다.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익절 돼서 포트의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네, 종목들 흐름이 굉장히 좀 좋으시네요. 지금 보유 종목들이. 네, 그러면서 지금 포트 전체 순위 3위로 또 올라오셨는데, 또 앞으로 또 선전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종목 편입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YTN이라는 전체적으로 포트 비중이 한 40% 정도 오늘 비중이 비어서 내일 40% 정도를 이제 새로운 종목으로 편입을 할 계획인데요. 수익률 게임을 이제 3주 전서부터 이제 진행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시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을 때 그때서부터 보면 이제 처음 한 주간에는 좀 더 집중하는 그래서 수익률을 좀 더 올리는 그런 경우였고 두 번째는 이 이지라는 어떤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는 이 종목을 25% 정도 편입을 함으로써 수익률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차익 실현에 주력을 하고 또한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분산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흐름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 YTN을 이제 신규로 편입을 하게 되는데요.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시초가에서 20%를 이제 편입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20%는 또 이제 그 3,200원 이에 편입을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초가 이하로 오게 되면은 40% 전체를 비중을 편입을 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3,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000원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YTN 하면 이제 보도 전문 채널이죠. 잘 아시겠지만은 보도 전문 채널이고 오늘 같은 날에 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시청률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데요. 좀 이제 저는 그거보다는 최근에 새로 생겼던 종편과 관련되어서 오히려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편이 나오기 전까지의 시청률보다 오히려 종편이 나오면서 그 시청률이 올라갔어요. 그런 효과를 본다면은 오히려 종편보다는 이렇게 보도 매체 전문 채널인 YTN의 시청률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내년에는 또 광고 단가를 한 20% 정도 이제 상향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점 역시 어떤 포인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이 BPS가 한 4,000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걸 따지면 지금 현재 가격이 3,340원이고 뭐 분명히 PBR로 1 이상을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3,900원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하리라고 생각을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최근에 단기 급등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급등주의 패턴을 이 종목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혹시 그런 패턴을 추구하는지 계속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TN 기존에 오히려 종편 피해주로 분류가 됐었는데 종편이 굉장히 좀 부진하다고 알려지면서 오히려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목표가 3,900원까지 가능하다. 내일 시초가에 신규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근데 YTN 그동안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됐잖아요. 이 차트가 좀 흥미로운 것 같은데 차트도 한번 좀 봐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게 급등주
소형주 패턴의 어떤 그 흐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대형주 굉장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제 코스피에서 대형주, 중형주까지도 그 흐름이 마찬가지고요. 소형주가 그나마 좀 흐름이 괜찮은 상태고 코스닥에서 흐름이 좋았다가 오늘 상당히 좀 이렇게 안 좋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YTN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패턴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까지는 단기적인 어떤 역배열 상황에서 그 역배열을 한 번에 상한가로 돌리는 그런 처음이 시작하는 점인데 최근에 이제 그런 종목들이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단기적인 하락 추세도 모두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차트가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3,340원에 마감이 됐거든요. 목표가 3,900원이면 굉장히 좀 짧게 보실 예정이네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저는 이제 단계별로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진짜 기본적으로 4,000원 정도가 이제 이 회사의 기본적인 BP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까지 볼 수 있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면 그 추가적인 전략은 얼마든지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YTN 이렇게 해서 정수재 이사께서는 내일장 시초가에 새롭게 포트에 넣을 예정입니다. 박상희 소장의 또 포트를 살펴볼 텐데 지금 뭐 두 종목 좀 손실이 났네요. 아무래도 우량주기 때문에 이런 시장 흐름을 피해가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이 종목들을 갖고 있은 지 오래됐습니다. 플러스가 났다가 마이너스가 났다가 계속 이렇게 좀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이 큰 장세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민감 그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이런 문제가 좀 개선되면은 일정한 그 주가 회복이 진행되면서 주가가 올라오고요. 또 지금처럼 또 지수가 한 100포인트 이상, 지금 최근에 단기 고점 대비해서 한 150포인트 빠졌거든요. 또 이런 과정 속에서는 또 주가가 한 10% 이상 쫙 빠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그렇죠. 지난 8월 그 급락 장세 이후에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사실상 일부 경기 방어주, 유틸리티 관련주하고 IT 쪽의 삼성전자, 그리고 일부 그 중소형 개별 종목 테마주들, 뭐 대선 테마, 바이오 테마, 엔터테인먼트 테마, 뭐 이런 그 주식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 쪽에 해당이 되는 주식들은 주가가 이 기간 동안에 박스권의 등락 속에서 약세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어떤 그 매매, 빈번한 매매를 통해서 어떤 그 보여주기 위한 그 매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식을 좀 우량주를 펀더멘탈 측면에서 좀 경기 민감주를 가만히 들고 있다가 제가 원하는 가격 수준,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이나 그 정도까지 올 때까지는 웬만하면은 그 손절하지 않고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전부터 가급적이면 매매를 일단 하지 않고 손절가를 갖다가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손절가 없이 그 박스권 상단권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 유럽 문제가 계속 시장을 갖다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의 주가 흐름이 당분간은 계속 변동성을 보이면서 시장 대비해서 언더퍼폼, 그렇게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그 추구하는 우량주들, 기업의 그 가치를 보고 충분히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대형 우량주 같은 매매는 유럽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히고 그리고 중국발 경기 모멘텀이 좀 더 구체화될 때 그때 주가가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좀 각오를 하고 지금 현재 서둘러서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매매하지 않고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보유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깐 뭐 기아차부터 한번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딱 50대 50으로 두 종목 보유 중이신데요. 그렇습니다. 기아차부터 기아차는 뭐 기아차하고 제가 이제 SOL을 갖고 있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나 SOL 같은 경우나 수익률 게임 시작할 때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고점과 저점의 이 사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상단권에 해당이 되고 평균 하단권에 해당이 되는 자리입니다. 대개 보면 손절가도 기술적으로 적용을 시키면은 뭐 손절하고 나서 한 3%나 5% 정도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응하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 이제 지난주에는 추가로 20%를 기아차는 더 확보를 했습니다. 65,100원에요. 네. 지난주 20% 더 확보해서 총 50% 늘었는데 원래 30% 갖고 있다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도 가격 수준이면은 또 이제 시장 느낌이 좀 개선되면은 충분히 또 이 상단권인 77,8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날 보니까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그동안 네. 좀 보수적으로 좀 매도를 하다가 강력하게 좀 매수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평균 이 하단권의 지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연말로 갈수록 펀더멘탈 정도를 감안해 봤을 때 기아차가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보유 관점이고요. 또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65,000원 정도면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 보이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해 나가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 종목 더 있는 것이 이제 S-오일입니다. 손실이 거의 한 15%까지 지금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주하고 뭐 이번 주 오늘까지 들어오면서 그 손실이 다 발생이 된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그 소식은요. 국제유가가 다시 이제 하락하고 있죠. 안전자산, 달러 쪽이 좀 강화되고 상품 쪽이 전반적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0달러 넘어갔던 국제유가가 아마 93달러 정도까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또 여기에다가 이제 이란 쪽의 그 석유 수입을 또 금지하는 이란 제재안이 좀 나오게 되면 국내 업체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S-오일은 이제 이란보다는 뭐 사우디라든지 이쪽에서 대부분 들어오고 있고 이란 쪽에서는 거의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영향은 없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시장의 영향이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 실적과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잠깐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요. 이 종목의 그 주가는 지난 8월 달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단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상단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요. 지금 현재 보시면 요 하단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동시에 한 일주일씩 팔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하단 전후에서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하락이 또 나왔지만은 재차 또 안정 찾으면 이 12만 원, 13만 원 이 고점까지는 또 언제든지 기업의 가치상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하단권에 들어온 이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대응해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연말 배당을 한번 노리실 분들은 추가적인 그 하락이 좀 나온다면은 올해 그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현재 1조 한 2, 3천억 정도로 이익이 납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연말로 가면서 환율이 지금 현재 1,200원 근처까지 가고 있는데 만약 다시 지금 재차 하락한다면 환차익도 한 1, 2천원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강화를 한다면 되는데 지금은 일단 환차익을 당장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율 1,170원 선에 육박했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이익이 좋기 때문에 배당 수익은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더 변동성이 열려있다고 보지만 매수 구역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S-오일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S-오일 차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경기 민감주 그런 경기 민감 대응으로는 다 이런 패턴입니다. 거의 다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최근에 주가는 지금 주가는 그 지난 8, 9월 달 저점권까지 경기 민감주들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는 1776포인트에 와 있지만 종목들의 경기 민감주 주가는 1770선 고전후까지 내려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은 또 이제 좀 기다려서 또 반등을 또 대비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상희 소장은 기아차 S-오일 50대 50 비중으로 포트에 지금 보유 중인데요. 손절가를 지금 아래쪽을 열어놓은 상황이죠. 계속해서 보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